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소식은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만들어져 있고요, 서울중앙지법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당장은 작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서울고법의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형사 1부와 형사 12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조만간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사 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죠. 근데 형사 12부는 대등재판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식 판사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려는 형사 12부, 이른바 대등재판부라고 하는 형사 12부, 여기가 진짜 문제다. 특히 이 서울고법 형사 12부에 3명의 판사 중에 2명이 이거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3명 다 문제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2명이 특히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추가로 취재한 내용도 있어서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죠.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와 12부가 내란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형사 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판사, 이동현 판사로 구성이 됐고 형사 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판사로 구성이 됐다. 대등재판부다. 자, 여기서 제가 찜찜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형사 12부입니다. 형사 12부. 이 판사들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래도 찜찜해요. 지금 모든 관심은 윤성식 판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윤성식 판사가 이런저런 판결도 했고 특히 최근에 이 송영길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려준 판사다라고 해서 상당히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윤성식 판사, 물론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이 사람 좀 아는데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성식 판사, 이 판사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사실 더 정확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윤성식 판사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형사 12부, 서울고법 형사 12부 판사입니다. 아무리 봐도 찜찜해. 이승철 판사, 조진구 판사, 김민아 판사, 이 3명인데요. 김민아 판사는 사진도 지금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 3명의 판사, 아무리 봐도 좀 찜찜해. 특히 이승철, 조진구 판사는 과거 판례가 대단히 찜찜합니다. 이 3명은요, 지역적으로도 조금, 과거 경력을 보더라도 조금 이상해. 이 2사람은 강남 출신입니다. 강남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계속해서 강남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김민아 판사, 대구 TK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에서 살고 있어요. 찜찜하지 않아요? 특히 이승철, 조진구, 이 사람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한동훈과야, 얘들 둘 다. 딱 감 오시지?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어느 곳에 사느냐, 이거 무시 못합니다.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나 행동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판사들이 어디 산다고요? 강남 살아. 그리고 지금도 서초동에서 근무해.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학교 다니고 강남에서 직장 다녀. 그리고 강남에서 알아주는 법조인, 현직 판사야. 기득권 중에서도 기득권이죠. 이들이 과연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 강남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윤석열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입니다. 어떤 분은 윤석열의 계엄이 잘못됐다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싫어서 나 윤석열 지지할래 하는 사람들 완전히 비이성이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아이씨 찜찜하지 않습니까? 김민하 판사 마찬가지야. TK잖습니까? 학교 다닐 땐 TK, 나이 들어서는 강남.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서울고법 형사 12부가 매우 찜찜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 최근까지 중요한 재판이 없었어요. 중요한 재판이 없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을 떡 맡은 거야. 예,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명씩 짚어볼게요. 이승철 판사입니다. 72년생이에요. 서울 개포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연세대 법학과, 수원지법,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원, 수원고법,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6기, 72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6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 대학 재학 중에 합격을 한 거예요. 소년 등과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대략 판사로 한 2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시 다른 곳을 갔다가 옵니다만 지방 갔다가 서울고법으로 돌아오고 또 지방 갔다가 서울고법으로 돌아오고 대법원 재판연구원 갔다가 또 서울고법으로 돌아옵니다. 서울고법이 자신의 홈타운이고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거예요. 판사들 중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이승철 판사 그렇게 살아왔어.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귀족 판사라고 부릅니다. 강남에서 태어나서 서초동에서 근무하고 지방은 잠시 잠깐만 갔다 오고. 자, 싸하지요. 예. 자, 싸한데 이 사람이 과거 판결을 보면은 진짜 싸합니다. 자, 이 사람이 옛날에 이런 판결 내린 적이 있어요. 사건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인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립니다. 당시 이승철 판사는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왔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처먹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신광열, 조의연, 성창호 판사. 이 판사들이 무죄 선고를 받아요. 사법농단에 연루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당시 그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판사 사찰을 해서 넘겨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사건의 기밀을 빼주거나 안 그러면은 자신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어떤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그 기밀을 빼서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부당한 무슨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을 무죄로 판단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승철 판사입니다. 자, 사법농단 연루 신광열, 조의연, 성창호 판사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서울고법 형사 8부 이승철 판사. 싸하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한테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이승철 판사. 자, 더 웃기는 거는 이 사건입니다. 헤럴드 경제 사주죠. 홍정욱 전 의원.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 마약 밀반입을 한 홍정욱 의원의 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요. 우리나라는요, 마약을 투약한 사람한테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많아요. 마약 치료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약 밀반입이나 마약 밀반입이나 밀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징역형이에요.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마약을 먹겠다는 얘기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약 밀반입은 철저하게 처벌합니다. 마약 판매, 밀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로 그런 일을 한 홍정욱 딸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이 사건은 당시 국회에서 논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마약 투약에 밀반입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까지 나와요. 당시 이 판결을 누가 내렸다고요? 이승철 판사가 내렸다고요. 또 있습니다. 마약 밀반입을 한 홍정욱 딸은 집행유예로 선처해주고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경찰하고 쌈박질 좀 했다고, 경찰 멱살 잡았다고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마약을 먹고 마약을 밀반입을 했는데도 집행유예. 데모하다가, 더군다나 전교조 합법화와 같은 이런 명분 있는 데모를 하다가 경찰 멱살 한번 잡았다고 집행유예.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판결도 누가 내렸다고요? 이승철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승철 판사는 가진 자한테 매우 우호적이고 가진 자들을 잘 봐주는 판사,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 판사가 내란 전담 재판을 한답니다. 자, 이승철 판사만 문제가 되느냐? 아니요. 조진구 판사도 문제가 됩니다. 조진구 판사는 역시 강남 출신입니다. 휘문고를 나왔고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부산과 수원, 중앙지법, 그리고 북부지법에서 판사를 했고요. 서울고법, 대구고법에서 판사를 합니다. 서울고법에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중앙지법과 북부지법에서 주로 근무를 합니다. 지방을 좀 다녀오긴 했지만 역시 강남 출신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근무를 합니다. 역시 귀족 판사인 거죠. 앞서 이승철 판사처럼 진짜 서초동에만 살았던 건 아니나 그래도 이 사람도 꽤 혜택받은 사람에 속합니다. 연수원 29기라서 늦게 사법시험이 된 거예요. 자, 이 조진구 판사, 그래 다 좋아. 강남이라고 해서 뭐 다 나쁘나? 자, 그런데 이 조진구 판사의 판결을 보면은 뜨아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윤석열 장모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장모 진짜 많은 일들을 하죠. 그 중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외에 동업자를 감옥에 보낸 사건 기억하십니까? 정대택 씨 감옥에 보내잖아요. 근데 정대택 씨가 감옥에 갈 때 그 백모 그 법무사 이 사람한테 위증을 시키잖아. 그래서 정대택 씨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자, 근데 그 백모 법무사 이 사람한테 위증을 시킨 게 누구였어? 최은순, 김건희 엄마. 자, 그러면서 그 대가로 거짓말을 하면은 뭐 아파트 한 채를 주기로 했다. 10억을 주기로 했다. 라는 약속을 받고 한 건데 그 약속을 안 지키죠. 그래서 이 법무사가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아니 최은순이가 나를 이렇게 회유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법으로 그래서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하죠. 그 수사 결과 검찰은 윤석열 장모한테 불기소 처분을 내려요. 무죄지, 무죄.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재정신청에 들어갑니다.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검찰이 범죄가 뚜렷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으면은 법원에 가서 이 사람 기소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필 윤석열 장모에 대한 재정신청, 윤석열 장모를 기소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그 사건,
그 사건의 담당 판사가 누구였느냐? 조진구. 그런데 최은순 불기소한 거 정당해? 오케이, 정당! 이라고 판결 내립니다. 예, 조진구 판사. 또 있어요. 여러분,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그 한만 호신가요?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래서 징역까지 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진술이 엉터리였던 거야.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가 수사를 하고 윤석열을 기소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검찰이 이 기소를 막죠. 자, 그래서 이건 역시 재정신청에 들어가요. 윤석열을 기소해 주세요. 그런데 윤석열 기소할 필요 없어 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는데 그 판결을 누가 했다고요? 조진구. 야,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리지? 싸하네. 자, 또 다른 사건 볼까요? 여러분, 고발사주 사건 기억하십니까? 손준성 보냄, 김웅이 이렇게, 그래서 하고, 고발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조성은 씨한테 주죠. 자, 그래서 조성은 씨가 고발사주를 폭로하고, 이것을, 언론에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결국에 윤석열이가 빠져나가요. 고발사주는 누가 주범이야? 자, 손준성, 김웅 다 나오지만 실은 그게 다 윤석열을 위한 것이었고 한동훈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윤석열을 기소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불기소 땅땅땅. 누가 했다고? 조진구. 아싸. 이런 새끼를 내란 전담재판부에 만들어놨어?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왕릉뷰 아파트 혹시 기억하십니까? 왕릉뷰 아파트. 이 왕릉뷰 아파트 정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죠. 그러자 건설업체에서 공사중지 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래서 공사업체가 이겨요. 건설회사가 이겨. 왕릉뷰 아파트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왕릉뷰 아파트 지어도 된다. 자, 정부가 공사중지 명령 내린 거 잘못됐다 라고 판결한 새끼가 누구라고? 조진구. 와, 이 새끼 진짜 가진 자들만 정말, 야, 또 있네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룸살롱 가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경찰 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 직원들을 수시로 성희롱해. 이게 다방 직원들을 다방에 가서 성희롱한 게 아니고 다방 직원들이 왜 이렇게 티켓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배달 오잖아. 배달 왔는데 그럼 어디로 배달 왔겠어? 경찰서로 배달 왔겠죠. 경찰서로 배달 왔는데 얘들을 데리고 성희롱을 한 거야. 경찰서에서. 뿐만 아닙니다. 승진 대상자가 된 후배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 야, 니 나한테 잘 보여. 야, 술 한번 쏴. 그 룸살롱 간 거야. 이 사람 정말 나쁜 새끼죠. 얘가 그래서 뭐가 됐다고? 해임. 잘렸어. 근데 얘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죠. 해임은 해임은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내 잘못한 거 맞지만 해임은 너무 과합니다. 예, 그래. 법원, 해임은 너무 과하다.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려줍니다. 누가? 조진구. 야, 아니, 부하 직원 등쳐먹은 새끼인데, 룸살롱 가서 등쳐먹은 새끼인데, 이런 애를 해임을 안 시키면 누구를 해임시키죠? 이 새끼가 누구라고요? 조진구.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요? 서울고법 형사 12부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새끼들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앉혀놨어?
예. 기가 차죠? 저도 기가 찹니다. 한숨이 절로 나와요. 참, 제가 볼 때 서울고등법원 판사들 나쁜 놈이에요. 이 새끼들 국민들을 엿먹인 겁니다. 판사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엿먹인 거예요. 씨발놈이더라. 그죠? 이런 놈들, 이런 걸 보고 씨발놈들이라 그런 거예요. 기가 차죠? 예, 기가 찹니다. 참, 예. 자, 여러분, 이 영상, 좀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널리 알려야 됩니다. 이러려고 판사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반대했던 겁니다. 이리 깐족 저리 깐족 했던 거예요. 이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